반갑습니다. 와인맛 이나토미 이준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바로 부르고니의 신으로 불리는 앙리자이에입니다. 앙리자이에. 부르고니 역사에서 진짜 수많은 생산자들이 등장하지만 자이에처럼 이제 독보적인 생산자는 거의 없잖아요. 이게 부르고니의 이제 신 같은 존재인데 앙리자이에는 어떤 와인이에요? 이 작가도 저하고 몇 번 드셔보시겠지만 와인 자체가 지닌 퀄리티와 퍼포먼스가 다른 와인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Another World. 물론 이제 부르고니에서 이제 DRC, 룰루아처럼 이제 뛰어난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들 중에서는 앙리자이에와 르네앵겔이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앙리자이에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팔레트에서 느껴지는 화려한 애시디티가 어떤 와이너리들도 흉내낼 수가 없죠. 부르고뉴 전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천천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앙리자이에는 1939년부터 이제 와인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앙리자이에가 1922년생이니까 이제 17살부터 와인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던 시기라서 이제 형인 루스앵자이와 조르주자이에는 이제 징집을 당했고 형 대신 소장농이었던 아버지 이제 유진자이의 밑에서 이제 앙리자이에가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는 거의 포도밭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좋은 포도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자이에가 이제 평생 있으면서 이제 좋은 포도를 얻어야 좋은 와인을 만든다는 그 철학을 그 어린 시기에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해요. 참고로 이제 앙리자이에 하면 두 명의 이제 조력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인 유진자이고 나머지 한 명은 그의 은사인 이제 르네앵겔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르네앵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종 대학의 교수였고 가난한 앙리자이에의 학비를 직접 내줄 만큼 이제 앙리자이를 많이 아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은사님이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앙리자이에는 이제 1945년부터 이제 자신의 이름을 달고 와인 생산을 시작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소장농의 자식이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 돈이 없으니까. 뭐 그 시기에 대출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프랑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메테아주라고 해요. 이제 메테아주는 이제 포도밭 주인이 소장농한테 포도밭을 빌려주고 이제 포도밭을 대신 관리하고 일부 사람들은 와인이 생산될 때까지 와인까지 만들어주고 밭을 빌려준 대가로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제도인데 이게 뭐 50%에서 70% 정도 하게 되는데 이제 앙리자이 같은 경우에는 약 5대5로 해서 와인을 대신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44년도에 메뉴 까뮤제죠. 거기에 오너였던 그 에티엔 까뮤제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오퍼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앙리자이하고 함께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987년에 이제 이 메테아주가 이제 종료되게 되고 1987년도에 메테아주가 끝났지만은 89년도까지 앙리자이가 직접 컨트롤 해줬다고 합니다. 89년까지 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메오 까뮤제 중에서 포도밭이 겹치는 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브릴레라든지 뉴생조르지 메주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앙리자이에가 같이 만들어주는 와인이라서 앙리자이에랑 똑같은 와인이죠. 왜냐면 그때 만들어서 나눠줬으니까. 근데 그 와인들은 이제 1987년도가 공식적으로 마지막인데 메테아주 끝나면서 앙리자이에가 일부 포도밭을 인수받기도 하고 그때 돈이 좀 생겼나 봐요. 그렇죠. 뭐 그때도 인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하기도 했죠. 앙리자이에는 대체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구독? 아시겠지만 앙리자이가 사실 유명하게 된 게 이제 크로파랑투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세 병이 있는데 크로파랑투 때문에 유명해져요. 크로파랑투가 우리 이 작가도 나오고 한 번, 두 번 갔나? 제가 가면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로마네 꽁띠가 여기 있어요. 로마네 꽁띠가 있고 바로 위에 붙어있는 라로마네가 있고 그 위에 오레뇨가 있죠. 로마네 꽁띠 옆으로 바로 뭐가 있어요? 생비바? 리시브로 건너편 아래쪽에 생비방 있고 그럼 라따슈는 어디 있어? 라따시는 왼쪽에. 그치 여기 있지. 라따슈하고 꽁띠 사이에는 라그랑노. 그렇지 라그랑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시브로 바로 위에 있는 밭이 뭐냐면 뿌띠몽 옆과 위시브로 요 사이에 있는 밭이 뭐냐면 크로파랑투 위시브로 여기 건너편에 있는 또 포도밭이 뭐예요? 에세죠? 오브릴레. 그렇지. 오브릴레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에세조가 나죠. 그렇게 이제 크로파랑투는 리시브로 서쪽에 있는 포도밭으로 크기가 이제 1.01헥타 정도 돼요. 이제 현재는 포도밭은 앙리자이의 처조카인 에마nuel 후제하고 메오카 중에 2명만 소유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포도밭은
3명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옛날에는 포도나무도 심어져 있지 않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앙리가 1951년에 미스터 로블로라는 분에게 작은 구획을 사들였고 1953년에 메요크암주의 패밀리로부터 또 일부 구획을 사들이고 이제 56년에 포도밭을 다 갈아엎게 돼요. 1970년에 포베르 아르노의 루이, 지금 샤를 라쇼의 할아버지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직계. 그렇지, 할아버지의 동생 아니면 누나지,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구획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포도밭을 다 인수해서 사이즈가 이제 0.72헥타 정도 돼요. 그게 한 70% 정도였죠. 그리고 이 포도밭은 사실은 빌라지였어. 프리미엄 크루도 아니었어. 근데 이제 앙리자이가 개간을 시작했고 이제 등급 제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프리미엄 크루로 승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 일이지. 이 밭이 이제 기억 안 날 거야. 갔다 온 지가 하도 오래되니까. 근데 얇은 점토로 이루어져 있고 석회질 토양이거든요. 그리고 큰 돌이, 짱돌이 굉장히 많아요. 토양 자체가 굉장히 락키하고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이제 와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에시디티를 지닐 수가 있죠. 워낙 이제 크로파랑투가 이제 에시디티가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앙리자의 와인들이 에시디티가 좋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이 크로파랑투 벽면을 이렇게 위습으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해서 끌로가 형성이 돼 있어. 돌담 같은 거. 그렇지. 그때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로 돌을 막 다 부신 거예요. 짱돌이 너무 많으니까 앙리자이가 다이너마이트 들고 가서 돌 다 부시고 그 돌을 가지고 옆에 돌담을 만들어 놓은 거야. 혹시 그 훈연 맛이 다이아마트 말도 안 되는 저기 멍멍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이너마트를 다 부수고 나서 그거를 자이에가 이제 벽면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진짜 개간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밭을 자이에가 이제 프리미엄 크루로 만든 거지. 원래 자 그러면 그 포도밭에 뭐 심어져 있었을까? 잔디? 돼지 감자. 돼지 감자? 프랑스에서도 돼지 감자 먹나 봐요. 하여튼 돼지 감자가 심어져 있어. 저는 모르지. 저도 뭐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어쨌든 다시 크로파랑투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크로파랑투가 첫 번째 빈티지가 1978년 빈티지예요. 오피셜하게 생산돼. 그리고 오피셜하게 생산돼 또 마지막 빈티지는 1995년이야. 그리고 이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또 자이에가 크로파랑투를 생산을 해요. 그게 이제 개인 소장용 와인으로 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 1995년도에 자이한테 이야기하는, 야씨 더 와인 만들면 이제 연금 안 줘. 그러니까 자이가 알겠습니다, 이제 때려치우겠습니다 하고 95년까지 판매를 하고, 그때 사이즈가 이제 0.72헥타인데 3분의 1을 자이가 가지고 있고 3분의 1을 엠마뉴 후자한테 주게 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은 이게 98년이잖아요 98년 보면 이건 1990년인데 레이블 차이가 뭐예요? 자, 여기 보면 리저브라고 돼 있잖아. 여기는 리저브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는 바틀 넘버까지 있어. 800병 만들었다. 여기 없잖아. 이게 뭐냐면 96년부터는 프라이빗 셀렉션으로 자기가 먹을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밖으로 돌아다닌 거지. 이것도 이제 마틴스 와인이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거기서 마틴 소니어하고 같이 마시는 와인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틴스 와인에서 나온. 어쨌든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판매용, 이거는 리저브로 나온 와인이죠. 다시 넘어가서 이제 1978년부터 아까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77년까지는 이 크로파랑투를 다른 본노만에서 생산된 와인하고 블렌딩을 해. 그래서 본노만에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본노만에 만들 때 크로파랑투 밭의 비율이 한 75% 정도 됐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뉴욕에서 10년 정도 됐죠. 제가 제일 뉴욕에서 자주 가던 레스토랑이 있어요.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슬리퍼 딸딸이 끌고 가던 레스토랑이 정말 친해서 다 사람들 정장 입고 가는데 혼자 반바지 입고 막 딸딸이 끌고 가던 집이 있는데, 베리타스라고. 거기 와인리스트가 정말 좋았거든요. 거기서 이 77년 앙리자의 본노만에 파랑투가 섞여. 그걸 마셨지. 그게 얼마였을까? 그 당시에 10년 전에 뉴욕 바에서 $2,000, $3,000. 지금 얼마 하게? 그게 매그넘 같은 거 한 병에 지금 몇 천만 원 하지 않나? 만불 넘지. 그때 내가 베리타스에서 먹었던 가격이 1,000불 안 됐어. 와. 그냥 사이즈가 800불이었고 앙리자의 에세조가 1,500불, 2,000불밖에 안 했어. 거기서 많이 시켜 먹고 그 자리에서 뭐 크로파랑 다 3병씩 먹고 그랬죠. 와. 좋은 삶이다. 어쨌든 다시 크로파랑투로 넘어와서, 이 크로파랑투가 루시브르 서쪽에 바로 붙어 있지만 케일은 좀 작아요. 아무래도 루시브르에서보다는 좀 작지만 훨씬 더 좀 화려한 느낌이 있고, 특유의 이 에시디티가, 이 돌밭에서 나오는 에시디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당연히 돌밭이 많으니까 이제 미네랄도 아주 많이 느껴지겠죠. 우리 이 작가한테 질문 하나. 앙리자이에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을 혹시 알아요? 아. 모르지.
그게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 마틴스 와인을 설립한 마틴손이에요, 여사예요. 이분이 이제 제가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롤 모델 중 한 분이신데 그 와인 수입사의 대표였어요. 이분 포트폴리오가 또 예술이야. 제가 직접 만난 거는 이 옥션에서 옥션하기 전에 이분 셀렉션을 테스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났죠. 이분이 현역에 계실 때 이분 포트폴리오에 보면 도멘 르루아, 그다음에 도멘 도분의 드니모 때, 뭐 클라우드 주가, 매혹가뮤제, 엠마누엘 후제, 그다음에 하야스 같이 최고의 생산자들을 수입을 하는 회사의 대표였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회사 지분도 다 파셨는데 옛날 젊으실 때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1년에 뭐 3-4번씩 프랑스 가시고 직접 와이너리를 가셨는데 앙리자이에를 이제 처음 컨택을 해서 앙리자이에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죠. 사실상 이분이 앙리자이에 와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대요. 지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언젠간 풀리겠네요. 또 자주 팔았어. 그러니까 에커에서 제 기억으로 2015년인가 17년에 마지막으로 풀었고 이제는 또 이게 또 회사 지분 팔았으니까 따뜻하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찾고 있는데 또 추워지시면 또 싹 정리하시겠지. 어쨌든 이제 이분이 앙리자이에를 전 세계에 알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인물이에요. 옥션에서 나왔는데 마틴스 거라면 완전 믿을만한.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말했잖아. 그 중에서 뻥난 게 있다니까. 돈을 1,000만 원 넘게 줬는데 뻥난 게 있다니까. 아 진짜 앙리자이의 그 제자가 누구예요? 자이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이 이제 앙리자의 와인을 배웠다는 분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엠마누엘 후제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이없는 웃음을 많이 짓곤 했는데 빨간 바지 입은 아저씨가 2008년부터 이제 줄기를 쓰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앙리자이는 줄기 사용 안 했거든.